가집행을 막으려면, 왜? 항소심에서 내가 이길 수도 있는데, 그때 경매 끝나버리면 큰일 나니까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 정지를 따로 신청을 해야만 돼요. 따로. 항소 제기한다고 정지가 안 되고, 항소를 제기한 다음에 따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해야만, 항소심 선고 시까지 정지를 해주는데요.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법원에서는 그냥 정지를 안 해줘요. 일단은 최소한의 사유는 있어야 되는데, 사유가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법원은 그냥 정지를 안 받아주고 공탁을 걸게 해요. 공탁. 강제집행 정지를 받아주는 대신에 일정한 금액을 공탁을 걸게 하고 조건부로 정지를 해줘요. 그럼 이때 공탁을 얼마에 걸게 하느냐? 강제집행 정지할 때 공탁을. 이걸 우리가 재판상 담보공탁 그러는데, 공탁을 얼마 걸게 하냐면요.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가 가압류할 때는요, 부동산 가압류할 때는 상대방 모르게 하는 대신에, 급하게 하는 대신에 혹시 상대방이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을 걸 대비해서 공탁을 걸게 하는데, 가압류할 때는 보통 부동산 가압류는 10분의 1, 가압류하는 금액의 10분의 1을 걸게 해요. 1억 하면 1,000만 원을. 채권 가압류는 10분의 4, 5분의 2, 그러니까 1억이면 4천만 원을. 유체동산 가압류는 10분의 8을 걸게 하고 있어요. 송무액의 기준이. 그거를 보증보험으로 허락하면은 얼마 안 내는 거고, 현금으로 내라라면은 부담스러운 거고, 되게 현금을 전에 걸라고 하지 않고 섞어서 해요. 예컨대 1억을 가압류하면 1,000만 원이다.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는 보증보험을 많이 해줘요. 근데 간혹 섞어서 하더라도 1억이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중에 뭐 800만 원은 보증보험, 200만 원 현금 이렇게 하는데, 기준점은 이거예요. 가압류는 부동산 가압류는 10분의 1, 채권 가압류는 10분의 4, 유치동산은 10분의 8, 10으로 맞춘다면, 그러면 항소할 때 강제집행 정지는 얼마를 걸라고 할까? 얼마를 걸라고 할까? 이게 상당히 좀 우리나라 재판 실무의 문제점이 상당히 커요. 이 강제집행 정지 실무가. 이게 논문도 별로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내려오는 판사들끼리 내려오는 아마 이 판사분들끼리 이 관행 비슷한 거 같긴 한데, 상당히 이게 좀 개선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작년도에 민사집행법 학회에서 이 강제집행 정지할 때 공탁 거는 실무에 대해서 논문 발표하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얘기는 했지만, 얘기 하나 많아요. 뭐 누가 들어 그걸, 누가 관심 있고. 계란의 바위치기지 뭐. 계란의 바위치기라도 계속 떠들어 대는 거야 저는. 듣든 말든. 뭐 얼마에 걸게 하냐면요, 1심 판결을 전액을 걸게 해요. 대부분 1심 판결을 전액을 걸게 해요. 왜? 1심 판결을 이긴 거 아니야. 1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전액을 거는데 이게 보증보험으로 가능하냐? 이게 뭐 전액을 걸더라도 보증보험은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게 몇 년 전까지, 한 10몇 년 전까지죠. 100% 현금만 가능했었어요. 송무이규가. 근데 뭐 몇 년 전에, 벌써 한 10년쯤 되는 것 같은데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게 경매가 들어온 후에는 역시 원칙적으로 현금이지만 예외적으로 보증보험도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원칙은 현금이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래서 실무상 강제집행 정지할 때는 의뢰인한테 늘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건 전액을 현금으로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1심 판결 전액을 현금으로 걸어야 강제집행을 정지해준다니까. 그럴 바에 돈 주고 합의를 보지. 이렇게 전액을 현금 공탁 걸고 정지한 다음에 항소심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한 번 진 거를
이기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니지만 쉽지 않다. 또 지면 강제집행 또 진행되고 공탁은 걸려있고 아주 난처한 상황이, 그래서 1심을 이겨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 가집행이에요. 실무는 1심 판결 끝나면 압박용으로 그냥 무조건 강제집행 정지가, 강제집행을 하는 게 경향이 있어요. 네? 1심 판결 끝나서 항소했어. 2심 제기하는 걸 항소 그래요. 용을 알아둬야겠지. 1심에서 2심 가는 거를 항소. 자, 2심에서 대법원 가는 거를 상고, 이렇게. 우리가 승소 판결이 3개예요. 1심에서 2007년 이겼어요. 상대방이 항소했지만 가집행 안 하고 기다렸어. 또 이겼어. 상대방이 또 강제집행할 수 있었지만 기다렸어. 상대방이 상고했어. 또 이겼어. 승소 판결이 3개야. 어느 게 집행권이니까요. 1심, 2심, 3심, 셋 다? 대답을 안 하시면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걸까요? 농담입니다. 집행권호는 주문을 봐야 돼요. 뭘 봐야 된다고? 판결, 주문. 여기에 주문을 봐야 돼요. 판결의 주문. 1심 판결은 2,600하고 이자를 줘라. 이게 집행권원. 2,600을 경매할 수 있는 거예요. 배당도 받고. 자, 항소심 판결을 볼까요? 항소심.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한다. 너 잘못된 거 없다. 기각. 대부분 상고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어느 게 집행권이니까요? 1심. 2심, 3심은 주문이 상고를 기각한다고 돼 있어서 얼마를 줘야 되는지 이런 게 안 나와. 이유 중에 나오더라도 주문이 집행권이에요. 주문.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잘 보세요. 대부분은 1심이 집행권이지만 이런 게 있어요. 고등법원 판결이거든요. 이렇게 원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농부에게 4,300만 원이면 이자를 주고 팔아. 그러면 원심, 1심 판결이 집행권이에요? 고등법원 판결이 집행권이에요? 고등법원 판결이. 많은 경우는 1심 판결이지만 이게 판결이 항소심에서 바뀔 수도 있어요. 판결이 변경될 수도 있어요. 또 1억을 받아야 되는데 1심에서는 5천만 원만 이기고 5천만 원 지는 바람에 항소를 해서 2심에서 나머지 5천을 이기면 1심, 2심 둘 다 집행권이 될 수 있어요. 응? 대법원 상고심은 자판을 스스로 판결을 안 하고 기각하거나 돌려보내기 때문에 안 되고 대개 주문을 봐야 된다. 1심 아니면 2심. 1심에서 이겼더라도 2심에서 이겼더라도 판결이 이렇게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드물지만 판결문 주문을 봐야 된다.